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의 출고와 출고 전 준비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려 합니다. 이미 G80을 출고받으신 분들도 꽤 계시다고 하고요. 몇몇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출고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셔서 저도 출고를 앞둔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오늘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네시스 G80 출고 소식과 출고 전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의 2020년 생산 예상 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80 풀체인지를 계약하셨거나 G80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제 채널을 많이 시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는 3월 30일에 공식적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출시가 된 30일 당일 몇 분 차이로 생산월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수강 신청이나 설 연휴에 기차표 예매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치열한 계약 현장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3월 30일 14시 5분 57초 이전에 계약을 넣어 배정된 고객은 4월 안에 차량을 인도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넣은 고객들은 늦어도 7월 안에는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출시가 하루 지난 31일에 계약을 넣은 고객은 8월은 돼야 인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6일까지 계약한 고객들은 9월, 4월 7일 이후로 계약한 고객은 10월에서 그 이후까지 늦으면 내년까지도 넘어갈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생산 물량이 거의 배정이 된 상태로 보이는데요. 정말 엄청난 인기인 것 같습니다. 포르쉐도 인디오더 옵션을 넣고 출고까지 보통 6개월이 걸리는데요. 이제 국산차도 포르쉐 못지 않은 대기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주문 오더, 즉 하나하나씩 원하는 옵션을 넣어서 계약한 인디오더 계약 고객들의 생산 예정일은 생산 예상월에서 추가적으로 2주의 시간을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약을 의뢰한 담당 딜러분께서는 30일 14시 5분 57초 이전에 계약을 넣어놓은 상태라 문자를 통해 여쭤보니 4월 중으로는 출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빨리 받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또 계약을 넣어놓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4월이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과연 4월 안에 제가 출고를 받을 수 있을지 저도 너무나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미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는 4월 10일부터 출고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미 1호차 출고 고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아니 3월 30일에 출시했는데 1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어떻게 그렇게 차를 빨리 받을 수 있지?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출시 10일 만에 빠르게 출고받을 수 있었던 방법은 선출고 차량은 이미 제작해 놓은 양산 모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양산 모델들은 상대적으로 옵션이 적거나 많은 모델 혹은 다양한 조합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접 내 입맛에 맞게 옵션을 넣은 인디오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제작된 모델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양산 모델을 구입할 시의 이점은 누구보다 빠르게 출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출고된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인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G80 클럽 네이버 카페이고요. 이외에도 더 많은 G80들이 현재까지 출고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카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통해 5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G80의 스펙은 2.5 터보 엔진의 4륜 구동 방식이고요. 외장 컬러는 카본 메탈, 내장 컬러는 블랙 모노톤 기본이고요. 휠 크기는 18인치, 추가된 옵션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펙은 3.5 터보 모델의 4륜 구동, 외장 컬러는 비크 블랙에 디자인 셀렉션 2가 추가되어서 하바나 브라운과 애쉬 컬러 그라데이션 우드 트림, 휠 크기는 20인치, 추가 옵션은 파퓰러 패키지와 렉시콘 사운드, 빌트인 캠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스펙은 2.5 터보 모델의 4륜 구동, 카본 메탈의 디자인 셀렉션 2가 마찬가지로 추가되어서 하바나 브라운과 애쉬 컬러 그라데이션, 휠 크기는 19인치고요. 추가 옵션은 파퓰러 패키지와 빌트인 캠입니다.
네 번째는 2.5 터보 모델의 4륜구동 카본 메탈 블랙 모노톤이고요. 휠 크기는 이제 사진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미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옵션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2.5 터보의 후륜구동 모델이고 비크 블랙의 블랙 모노톤 인테리어, 휠 크기는 18인치 기본이고요. 추가된 옵션은 전자제어 서스펜션만 추가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5대의 G80을 살펴봤는데요. 어두운 외장 컬러의 무난한 옵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의 출고와 인도 시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차량 출고 전 3가지 준비 사항에 대해 전달 드려볼까 합니다. 댓글로 몇몇 분들께서 출고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제 상황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출고 전 준비사항 3가지, 썬팅과 블랙박스 앤 하이패스, 그리고 PPF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죠. 출고 전 준비사항 첫 번째는 썬팅 혹은 틴팅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업이자 한국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모든 오너분들께서 반드시 하는 작업인데요. 자외선 차단은 물론 차 안에서의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썬팅입니다. 제 첫 차인 YF 소나타를 구입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 썬팅 종류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출고할 때 딜러분이 해주시는 딜러표 썬팅을 했었던 기억인데 요즘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썬팅 브랜드와 브랜드 내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자동차를 고르고 나서도 썬팅 때문에 더욱더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차를 많이 바꾸진 않았지만 경험해온 썬팅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 두 번째 차였던 벤츠 2350 쿠페는 글라스 틴트 브랜드의 슈어 필름이라는 필름지로 작업하였고요. 농도는 전 후면 40%, 측면 20%로 작업하였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열 차단율인데요. 슈어 필름이 열 차단율이 95% 이상이라고 하여 선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주행하다가 잠깐 차를 세워놓고요. 다시 타더라도 냉기가 조금 남아있을 정도로 열 차단율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만족했던 필름이 아닌가 싶고요. 현재 운행 중인 투싼에는 솔라가드 브랜드의 트루 그레이 필름으로 전면 38, 측후면 6, 썬루프는 18의 농도로 작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열 차단율이 높은 제품이었고요. 투싼은 디자인이 좀 심심하고 워낙 좀 흔한 차라서 틴팅으로 포인트를 주고자 약간 녹색빛으로 반사가 되는 필름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반사가 있는 필름지는 가장 순정틱한 드레스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실제적으로 열 차단율도 높아서 만족을 했던 필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에는 어떤 필름을 해야 할까? 저도 요즘 참 고민이 많은데요. 차량 가격이 비싼 만큼 딜러표 썬팅은 좀 하기 싫더라고요. 물론 썬팅이 웬만한 수준이 넘어가면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싼 건 비싼 값을 한다고 믿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제 와이프도 함께 타는 차인 만큼 틴팅도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좋은 걸로 해줄 생각입니다. 투싼에 시공했던 솔라가드 필름이 마음에 들기도 했었고요. 솔라가드에 대한 브랜드 평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이번에도 솔라가드로 고려 중인데요. 브랜드를 선정하면 제품 종류가 또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솔라가드 내에서 무려 4가지나 있는데요. 제가 G80 외장 컬러를 블랙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2가지 필름은 빠르게 제외시켰습니다. 바로 보그와 컨텀 필름인데요. 이 두 필름지는 푸른색을 띠는 반사 필름지입니다. 제가 제네시스를 사기 전부터 생각했던 모습은 블랙 외장에 블랙 썬팅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사 필름지를 제네시스에 붙인다면 너무 좀 차가 가벼운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반사 필름지는 바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블랙 필름지인 LX와 티타늄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LX와 티타늄 중에 고민을 하는 이유는 솔라가드 내에서 가장 저가와 가장 고가 필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총알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LX 필름으로 다 덮어버리면 되지만 전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250만 원이나 주고 LX로 전체를 시공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총알이 많으시다면 LX로 다 두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티타늄으로 전체를 시공하거나
전면만 LX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티타늄으로 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틴팅으로 잡은 예산이 100만 원 정도라서 제네시스를 살 때도 예산을 7천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이상 옵션을 넣고 무리하지 않았었고요. 틴팅도 잡아놓은 예산 이상으로는 무리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썬팅을 고르고 나면 또 하나의 필수품이죠. 블랙박스와 하이패스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아이템들입니다.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같은 경우 깡통 모델에 기본적으로 하이패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는 단번에 해결이 되었고요. 블랙박스는 또 제가 빌트인 캠 패키지를 넣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는 듯 했지만 구독자분들의 댓글과 빌트인 캠에 대한 후기를 찾아보니까 신경 쓰이는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빌트인 캠의 장점은 순정이 주는 일체감과 깔끔한 인테리어, 저도 사실 이게 빌트인 캠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였고요. 보증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저도 선택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사제 블랙박스에 비해서 화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내장된 후방 카메라를 통해 녹화하기 때문에 화소가 많이 떨어지며 음성 녹음이 불가능한 부분도 좀 걸리더라고요. 사고 발생 시에 이제 클락션의 유무도 과실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녹음이 안 되면 좀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빌트인 캠을 넣은 상태로 계약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빌트인 캠을 써보고 여러분들께 장단점을 한번 낱낱이 전달 드려볼까 합니다. 여차하면 사제 블랙박스를 또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고 전 준비사항 마지막 세 번째는 PPF, 즉 차량 보호 필름입니다. PPF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PPF의 중요성이 대두된 건 몇 년 안 됐습니다. 슈퍼카나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들에만 주로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작업인데 고급차들이 워낙 국내에서 대중화되다 보니까 PPF도 일반적인 작업이 되었습니다. PPF는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의 약자로 스톤칩, 즉 돌빵이나 문콕, 손톱 자국 같은 생활 스크래치 혹은 벌레 자국 등의 작은 찰가상으로부터 도장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페인트 표면에 씌우는 우레탄 필름지입니다. 쉽게 말해 보호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네시스 G80의 옵션표에서도 순정으로 제공되는 옵션입니다. 가격은 45만 원으로 제공이 되는 옵션이었고요. 사실 PPF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차를 아끼는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솜씨 좋은 외부 업체에서 손톱 자국이 생기는 도어 캐치 부분이라든지 문콕이 자주 생기는 도어 엣지 끝부분, 그리고 이제 주유구 부분과 트렁크 쪽 정도만 부분적으로 저는 PPF를 하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면은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범퍼나 헤드램프까지 하면은 한 8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PPF는 어디까지나 이제 개개인의 선택이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PPF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출고 전 준비사항 3가지와 현재 제네시스 G80의 출고와 인도 상황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는데요. 4월도 지금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 차는 과연 언제 나올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사실 차를 인도받기 전 지금 이 순간이 제일 기대되고 떨리는 순간인 것 같은데요. 인도받고 나면 사실 그 순간부터는 이제 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건 아마 대부분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네시스 G80 출고에 대한 과정과 출고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상들을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소식도 꾸준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